그날 새벽 문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받는 사람 이름은 내 이름이었는데요. 보내는 사람은 비어 있었고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잊고 있던 일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봉투의 주인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댓글에 봉투 이모티콘 하나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끝에서 전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채널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는 시니어를 위한 오디오북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는 곳입니다. 오늘은 결말이 궁금해지는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댓글로 봉투 이모지 하나만 남겨주셔도 좋아요. 나도 끝까지 들어볼게요. 그 표시처럼요. 그날은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잠이 얕아진 탓인지 나는 일찍 눈을 떴고요. 현관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 종이 같은 게 바닥에 닿는 소리였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또 소리가 났어요. 이번엔 더 또렷하게. 사각! 종이가 미끄러진 것 같은 소리. 나는 슬리퍼를 끌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복도 불빛이 얇게 바닥을 그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바로 발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흰 봉투. 두께는 얇고 손으로 집어들면 가벼웠어요. 그런데 그 봉투가 이상했습니다. 받는 사람 칸에 내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거든요. 받는 사람 내 이름. 그 아래 주소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보내는 사람 칸은 비어 있었어요. 아무 이름도 없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것도 아니고 우표도 없었습니다. 누가 우편함에 넣은 게 아니라 정말 내 문 앞에 두고 간 거였어요. 나는 봉투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괜히 문 밖을 둘러봤어요. 복도 끝은 조용했고 엘리베이터도 멈춰 있었고 다른 집 문들도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왜? 손에 쥔 봉투가 가벼운데 마음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이상하게도 봉투는 늘 사람을 긴장시키더라고요. 나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돌아와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열면 모든 게 알게 될 텐데 열면 어떤 감정이 튀어나올지 두려웠어요. 결국 나는 봉투 끝을 조심스레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작은 정류장이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의 정류장. 바닥은 젖어 반짝이고 정류장 지붕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류장 한쪽에 내가 서 있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아니라 조금 더 젊은 내가요. 손에는 우산이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누군가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 옆에는 어떤 아이가 서 있었어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 나는 그 사진을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오던 날 정류장에서 울고 있던 아이. 그 아이가 가방끈을 놓쳐서 가방이 물에 젖고 그 안에 있던 공책이 젖고 아이 얼굴도 젖고 그런 날이었어요. 나는 그날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많았는데도 누군가는 바빴고 누군가는 모른 척했고 누군가는 부모는 어디 있지 하며 고개만 갸웃했죠. 나는 우산을 아이 쪽으로 조금 더 기울이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괜찮니? 엄마 아빠는 어디 계셔? 아이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몰라요. 버스가 가버렸어요. 나는 그날 아이를 붙잡고 있었고 정류장 옆 분식집으로 데려가서 따뜻한 어묵 국물을 한 컵 사줬습니다. 아이 손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그리고 버스 회사에 전화를 걸고 근처 파출소에 연락하고 아이 부모가 나타날 때까지 한참을 같이 기다렸습니다. 그 일이 대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날의 나에게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사진으로 남아 있었다니. 사진 밑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비 오는 날 정류장에서 울던 아이를 도와주신 분. 그 아이가 저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낯선 어른이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나를 지켜준 어른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어묵 국물의 따뜻함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날 우산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날 기다려주신 시간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의 그 어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녁 혹시 집에 계실까요? 문 앞에 작은 선물을 두고 갈까 했는데 직접 얼굴을 보고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구동 3층 302호에 삽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한 번만 열어주시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갈게요. 나는 편지를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구동 3층 302호. 우리 아파트. 내가 사는 동의 옆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투는 멀리서 온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온 거였어요.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인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 그 이유는 아마도 내가 그 일을 기억 속에서 너무 깊이 묻어두고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큰 사건보다 작은 사건을 더 쉽게 잊습니다. 큰 사건은 상처처럼 남아붙어 있고 작은 사건은 살아내느라 바빠서 지나가 버리죠. 하지만 누군가에겐 그 작은 사건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날의 나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왜 그 아이를 도와줬지? 생각해보면 이유는 단순했어요. 그냥 젖은 아이 손이 너무 차가워 보여서, 젖은 가방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서, 그 아이 눈이 너무 당황해 보여서. 사람은 때때로 거창한 마음이 아니라 작은 찔림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는 그 작은 찔림들을 얼마나 무시하며 살고 있었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오늘 저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는 그날 하루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엔 평소처럼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는데도 마음 한쪽이 계속 봉투 쪽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점심때쯤 나는 습관처럼 TV를 켰다가 바로 껐습니다. 잡소리를 틀어놓고 마음을 덮어버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면서 비냄새를 맡았습니다. 사진 속 정류장도 비 오는 날이었으니까요. 나는 저녁을 조금 일찍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녁이 문제가 아니라 7시가 다가오는 게 문제였어요. 그 사람이 정말 올까? 내가 문을 열어야 하나? 혹시 다른 사람은 아닐까? 마음속에서 온갖 결론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7시가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나는 현관까지 걸어가면서 이상하게도 그때의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비 맞은 머리카락, 젖은 어깨, 떨리는 목소리. 문 앞에 서서 나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젊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정중하게 두 손으로요. 안녕하세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 말이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내가 기억하지 못할까봐, 혹시라도 부담이 될까봐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목소리였어요. 나는 그 얼굴을 바로 알아보진 못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너무 어렸고 오늘 문 앞의 남자는 너무 어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눈빛은 비슷했습니다. 그때의 당황함이 빠져나간 자리에 고마움이 남아있는 눈빛. 그날 아이였던 친구 맞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다는 말 드리려고요. 나는 그 순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람은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기쁘기도 하지만 어색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문을 더 열었습니다. 일단 들어와요. 차 한잔하고 갈래요?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깐만 인사드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가 들고 온 종이봉투에는 작은 빵과 따뜻한 차, 티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진 한 장이 더 있었어요. 이건 그날 이후에 제가 계속 갖고 있던 겁니다. 사진으로 남아있을 줄은 몰랐는데 제가 어릴 때 엄마가 기록을 잘 남기던 분이었어요. 나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날 사진은
그 아이의 엄마가 찍어두었던 거였어요. 고맙다는 마음이 너무 커서 어쩌면 기적 같은 날로 남겨두고 싶었던 거죠. 그는 잠깐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희 엄마가 집에 가는 내내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고 하셨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콕 하고 아팠습니다. 따뜻해서 아픈 거 있잖아요. 눈물이 나는 쪽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쪽으로.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를 찾았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그날 도와주신 분 얼굴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몇 년 전쯤 우연히 마트에서 어른을 한 번 봤다고 하셨고요.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한 하루를 누군가는 이렇게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다는 게 이상했고 고마웠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사실 그날을 계속 떠올렸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요. 이상하게 그날 어묵 국물 맛이 제 인생에서 제일 따뜻한 맛으로 남아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거든요. 그 말에 나는 놀랐어요. 그 아이가 아이를 키운다니.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구나 싶었죠. 아이가 울면 저는 가끔 그날이 떠올라요. 세상에 나를 잡아준 손이 있었지. 그게 떠올라서 저도 잡아주려고 해요. 그 말이 나에게는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봉투를 놓고 가면서도 너무 떨렸어요. 혹시나 이상하게 보실까봐요. 근데 오늘은 꼭 말하고 싶었어요. 그가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제가 살아남을 수 있게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알려주셔서요. 나는 그에게 아니야,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너무 편해서 상대의 진심을 가볍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잘 컸네요. 그리고 그 따뜻함을 당신도 이어주고 있다니 그게 더 고맙네요. 그가 눈을 조금 붉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밤 문이 닫히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는데도 나는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봉투 하나가 하루를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나는 식탁으로 돌아와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젊은 나, 비오는 정류장, 그리고 작은 아이. 그 장면을 보며 나는 오늘의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준 하루를 잊어도 누군가는 그 하루로 살아간다. 오늘 이야기의 결말은 봉투의 주인이 결국 내 앞에 나타났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사실 진짜 결말은 그 다음일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또 다른 아이를 잡아주고 있다는 것, 따뜻함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에 하나 또는 따뜻함은 이어진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댓글이 누군가에겐 또 하나의 봉투가 될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